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의고사 보시느라고 대단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어떻게 좀 결과가 좋은지 모르겠네요. 자, 여러분 모의고사는 모의고사일 뿐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항상 우리 실전 대비 먼저 연습한다라고 가볍게 마음을 두시고요. 우리 한번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부동산 세법이죠. 그래서 한번 볼까요? 자, 65번 납세무의 성립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건 됐죠, 여러분? 자, 조세총론에서 납세무 성립시기를 누차 강조하는 부분이죠, 여러분. 별표 3개 정도 좀 꼭 좀 표시해 주시고요. 요 관련된 부분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한번 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항상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를 물어볼 때는 무조건 세무별로 외우지 마시고 판단 기준을 기억하십시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뭐 갖고 판단한다고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당해 세목의 성격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랬죠, 여러분. 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해당 그 납세무 성립 시기를 판정하시면 됩니다. 그럼 볼까요? 여러분 1번 취득세죠. 자, 취득세는 무슨 세입니까? 행위세죠. 따라서 행위세는 언제 납세무 성립하는 거죠? 행위 시점이죠. 따라서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하는 때죠. 그래서 여러분 일단 성격을 보시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행위세다. 행위세 때는 언제 납세무가 발생한다? 행위 시점에 납세무가 발생한다. 따라서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등록면에서는 등록하는 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죠. 자, 2번 재산세에 대한 지방교육세는 재산세 과세 기준이다 그랬죠. 자, 여러분 2번의 특징은요. 부가세를 물어봤다는 게 특징입니다. 부가세. 즉 여기서 물어본 것은 재산세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재산세의 부가세인 지방교육세를 물어본 거죠. 그러면 이러한 부가세일 때는 항상 뭘 쫓아간다 여러분? 본세를 쫓아간다 그랬죠. 본세를 쫓아간다. 따라서 재산세에 대한 지방교육세이기 때문에 지방교육세는 이때는 뭘로 가는 거죠? 재산세 기준으로 가야 되는 거죠. 따라서 언제죠? 과세 기준이죠. 따라서 재산세 과세 기준은 2번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주의사항. 그런데 이때에 이게 재산세에 대한 지방교육세가 아니라 취득세에 대한 지방교육세다라고 생각해 볼까요? 자, 그러면 이때는 본세가 취득세니까 그 지방교육세는 본세를 쫓아가니까 취득세에 대한 지방교육세는 취득하는 때 자, 등록면허세에 대한 지방교세다. 그러면 언제죠, 여러분? 바로 등록하는 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 자, 3번. 자, 3번은 종합부동산세죠. 자, 종합부동산세는 무슨 세? 보유세. 자, 보유세 종류 어떻게 외운다? 제지종이죠. 그러면 이러한 보유세는 항상 언제 납세무 성립한다? 과세 기준일이죠. 따라서 역시 모든 보유세는 과세 기준이고 이때에 이 제지종이라는 보유세, 제지종 기억나세요? 제지종이 뭐예요? 재산세, 지역, 자원, 시설세, 종합부동산세를 말하는 거죠. 따라서 과세 기준 6월 1이 되는 거죠. 따라서 3번도 맞는 말이죠. 자, 4번 나왔네요. 4번 예정신고 납부는 양도소득세죠. 자, 여러분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는 무슨 세다? 기간세죠. 따라서 기간세는 언제 납세무 성립하는 거죠?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죠, 여러분.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인데 얘는 지금 원칙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뭘 물어봤습니까? 예외를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항상 시험에서는 여러분 출전이 원칙을 물어본지 예외를 물어본지 그걸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제시된 조건을 보면 양도소득세 그러면 원칙이 될 텐데요. 앞에 뭐가 붙었어요, 여러분? 예정신고하는 그러면 그 예정신고하는이 예외 조건이죠. 따라서 이때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가 아니라 예정신고 납부는 양도세는 과세 표준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이죠. 과세 표준의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이 바로 납세 의무 성립일이 되는 거죠. 따라서 4번이 틀린 말에서 본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예정신고 기억나시나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은 언제입니까? 양돌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죠. 그 양돌이 속한 달의 말일이 바로 과세 표준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이니까요. 그래서 이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 납부하라 그 얘기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5번 인지세. 자, 여러분 공인중개사 되시면 여러분이 실무 나가셔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했다. 그럼 그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뭐가 첨부된다? 인지 첨부된다 그랬죠, 여러분? 그럼 그때 매매계약서는 도자, 수자가 낸다라는 거. 그래서 과세 문서를 작성할 때라는 거 역시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죠. 자, 그래서 결론 내겠습니다. 65번의 답은 4번이죠. 별표 3개 꼭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제 66번 넘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66번의 특징은 여러분, 예, 신고 불성실 가산세죠, 여러분. 자, 이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요, 특징이 납세 의무, 이 신고 불성실의 이행 정도에 따라서 차등 과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중 계약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몇 프로 때린 거죠? 40%죠. 그 다음에 신고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았다. 무신고죠, 여러분. 몇 프로죠? 20%죠. 자, 신고는 했는데 뭐 했다? 적게 신고했다. 과소신고죠, 여러분. 몇 프로죠? 10%죠. 그런데 이때에 이러한 무신고 가산세와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이러한 것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그러면 농어촌 특별세나 교육세나 여러분 지방교육세는 특징이 뭐다 여러분? 부가세라는 특징을 갖고 있죠 여러분. 부가세. 자,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볼까요? 종합부동산세. 자, 종합부동산세는 여러분 정부 부가과세 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가세 성격을 띠고 있는 농어촌 특별세나 교육세나 지방교육세는 무신고 가산세나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왜? 본세에 대해서 이미 가산세가 부과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본세 외의 부가세에 대해서는 다시 무신고 가산세나 과소신고 가산세를 때리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이 정부 부가과세고 예외가 신고 납부이기 때문에 이때는 역시 종합부동산세는 성격상 무신고 가산세라는 것이 부과될 여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를 신고 납부하는 간에서 적게 신고하면 이때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정리하면은 부가세 성격을 띠고 있는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 지방교육세는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때릴 수 없다. 그러나 뭐는 종합부동산세는 무신고 가산세는 때릴 수 없지만 과소신고 가산세는 때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기업 취득세. 자, 취득세는 당연히 신고 납부를 안 하면은 바로 이러한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때리는 거죠. 그러면 지금 물어보는 질문은 조건은 뭡니까?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거 물어봤죠. 그러면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제시된 사례에 따르면 기업의 취득세. 그렇죠, 여러분? 기업의 취득세. 그 다음에 니은 지방교육세는 부가세니까 부과될 수 없죠. 교육세도 부가세니까 때릴 수 없죠. 농어촌 특별세도 부가세니까 때릴 수 없죠.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는 무신고 가산세는 때릴 수 없지만 과소신고 가산세는 때릴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여기서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건 바로 기업의 취득세와 그 다음에 미음의 종합부동산세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2개가 되겠고요.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좀 정리되십니까? 예. 자, 67번 취득세 과세 표준 갈까요, 여러분? 자, 취득세 과세 표준도 뭐 워낙 원체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 그래서 취득세 과세 표준은 별표 3개 좀 표시해 주시고요. 언제든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나오면은 기다렸다는 듯이 맞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시험에 나왔는데 그때 가서 진짜 나왔네. 내년에 꼭 외워야죠. 그러면 집에 계신 분들이 가방 싸고 나갑니다. 자, 그래서 정리합시다. 자, 1번 관련 법률에 따른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의 과세 표준은 사실상 취득가격이다. 자, 우리 한번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취득세 과세 표준은 어느 당시 취득이라는 행위가 있었을 때 물건의 가액, 그래서 바로 취득 당시 가액이죠. 근데 이때 이 취득 당시의 가액을 결정하는 메커니즘을 기억하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원칙은 뭐다, 여러분? 신고한 가액이다. 취득자가 얼마 주고 샀다라고 신고하면 그 신고한 가액을 과표를 하라. 근데 그러한 신고를 하지 않았다. 또는 신고는 내 적게 신고했다. 과표가 뭐가 되는 거다, 여러분? 시가 표준액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와는 달리 뭐가 있죠, 여러분? 바로 특례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이 특례 적용하는 경우 기억나시나요? 어떻게 외우겠죠? 그렇죠. 국지회수 공판장의 부동산 거래 신고와 검증일이 진치도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테고 뭔 소리 하고 있냐라는 분들 계실 텐데, 자, 이때에 바로 이러한 국지회수 공판장과 부동산 거래 신고와 검증이 이루어졌다. 이때는 과표는 뭘로 가라, 여러분?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가라, 그 얘기죠. 사실상 취득 가격이죠.
자, 그럼 볼까요, 여러분? 1번. 관련 법률에 따라서, 즉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제출하고 검증이 이루어졌을까? 이때 과세표는 사실상 취득가란다. 1번 맞는 말이네요. 자, 2번 하겠습니다. 2번은 화해 포기 인락 또는 자백 간주에 의하여 취득 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사실상 취득 가격이다 했는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여기서 판장할 때 판은 뭡니까? 그렇죠. 민사 소송이나 행정 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민사 소송이나 행정 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에서 취득 가격이 입증이 되면 당연히 어디로 가야 되는 건데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가야 되는데 이 판결문에서 여기 나와 있는 뭐 화해라든지 포기라든지 또는 인락이라든지 또는 뭐는 자백간주는 사실상 취득 가격을 적용하는 경우에서 자백간주는 사실상 취득 가격을 적용하는 판결문에서 어떻게 하는 거죠, 여러분? 제외하죠, 제외. 그래서 지금 보기 2번은 바로 이러한 화해, 포기, 인락, 자백, 간주에 의했기 때문에 이때는 사실상 취득 가격을 적용하는 것에서 제외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사실상 취득 가격이다 그랬으니까 맞았다, 틀렸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연부 취득의 과세표는 연부 금액이죠. 자,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이때에 연부 금액이라는 것은 뭐를 말하는 겁니까? 매해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거죠. 매해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 그래서 연부 취득하면 연부금을 지급할 때마다 그 연부금 지급을 하나의 독립된 취득으로 봐서 취득세를 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때 취득 금액에 포함되는 계약 보증금 당연히 포함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3번은 맞는 말이고요. 자, 4번 토지 지목 변경. 자, 여러분 토지 지목 변경하면 뭐가 생각나야 됩니까? 간주 취득. 그러면 여러분 간주 취득일 때 과표는 뭐다, 여러분? 무조건 간주 취득의 과표는 뭐예요, 여러분? 증가한 가액. 이게 바로 특징이죠. 그러면 이때 이 토지 이 지목 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어떻게 결정할 거냐? 거기에는 원칙과 예외가 있는데 지금 현재 문제 나온 것은 원칙을 물어봤다, 예외를 물어봤다. 아하, 원칙을 물어봤구나. 따라서 토지 이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해서 지목 변경 후 시가편에서 지목 변경 전 시가편액을 차감한 금액을 바로 증가한가라는 거죠. 그래서 4번도 맞죠. 근데 여러분 예외 기억나시나요? 예외가 뭐였죠? 판결문이나 법인 장부 등에 하여 지목 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이 되면 이때는 시가 표준액의 차익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그 지목 변경에 소요된 비용, 그 비용 자체를 뭐로 본다? 증가한 가액으로 본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5번. 건축물을 건축했는데요. 자, 건축에서 신축과 재축을 제외했답니다. 건축에서 신축과 재축을 제외한 거니까 이러한 신축과 재축을 제외한 증축은 건축은 뭐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바로 자, 신축과 재축을 제외한 건축 그랬죠, 여러분. 그러면 건축법상 건축은 신축, 재축, 증축, 개축, 이전 5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신축과 재축을 제외한 거니까 뭐를 말하고 여러분? 증축, 개축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에 이 증축, 개축으로 인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건 무슨 취득? 그래서 증축, 개축이나 지방세법상 계수는 무슨 취득? 간주 취득. 간주 취득이니까 과표는 뭐가 되는가? 증가한 가액. 그래서 역시 5번도 맞는 말이죠. 꼭 정리해 두시고요. 취득세 과세표는 언제든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68번. 다음 자료와 같이 5억 원에 취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그 부가세를 오른 것은 그래서 개인 간의 매매이다. 자, 개인 간의 매매에서 주택을 취득했다. 그 얘기죠, 여러분. 그러면 이때는 그 취득세는 취득세 표준세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 취득세를 적용해야 되는 거죠. 주택 취득세는 당연히 주택의 가액에 따라서 주택의 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일반 주택일 때는 몇 프로? 1%. 6억 초과 9억 원 이하는 몇 프로? 2%. 9억을 초과 때 몇 프로 여러분? 3%. 그러면 지금 현재 매매가액이 얼마로 제시가 됐으니까 5억 원으로 제시가 됐으니까 이때 적용되는 주택 취득세는 몇 프로가 적용되는 거죠? 6억 이하니까 1%가 적용돼야 되는 거죠. 지금 물어본 게 뭘 물어봤으니까 취득세가 얼마냐 그리고 그 부가세가 얼마냐 물어본 거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일단은 과세 표준은 매매가액 얼마? 5억 원이죠.
여기에다가 이제 뭘 곱하는 거죠, 여러분? 주택 취득세를 적용하는 거죠. 몇 프로? 1%. 그런데 여러분 여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서민주택이나 농가주택이 아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서민주택이나 농가주택이란 말이 농가주택이 아니랍니다. 그럼 이 말은 왜 했느냐? 이걸 아셔야 되는 거죠. 출전이 서민주택 아니다, 농가주택 아니다. 그러면 이거는 출전이 여러분한테 어떠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냐? 농어촌 특별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즉 서민주택이거나 농가주택일 때는 이때는 농어촌 특별세가 비과세가 되는데 그러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서민주택과 농가주택이 하니까 결국 농특세도 비과세가 아니다. 과세하라 그 얘기죠. 여기에 이렇게 숨은 뜻을 숨어 있네 여러분.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 과세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고급주택이나 별장이 아니다 그랬죠 여러분. 그러면 이때의 출전이 고급주택이나 별장이란 아니랍니다. 이 말은 왜 한 겁니까? 그렇죠. 중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때 적용되는 세율은 주택취득세를 바로 1% 적용하라는 얘기죠. 따라서 과세 표준에다가 5억 원에다 세율 1%를 곱하니까 산출세는 얼마 나오는 거죠 여러분? 바로 오히려 얼마? 500만 원이 나오는 거죠. 500만 원. 그래서 결론은 취득세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500만 원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부가세 계산해야 되는 거죠. 부가세로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농어촌 특별세죠 여러분. 자 그러면 농어촌 특별세는 바로 이 과세 표준 5억 원에다가 무조건 상수입니다. 무조건 상수입니다. 네, 그래서 농특세는 무조건 과표에다가 2%를 곱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변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수란 얘기예요. 그러면 무조건 취득가의 5억 원에다 2% 곱한 거 돼서 바로 몇 프로? 10%. 그러면 5억 원에 2%니까 얼마 되죠 여러분?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 10%니까 얼마 되는 거죠 여러분? 100만 원이 되네요. 그래서 바로 농어촌 특별세는 1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방교육세로 가야 됩니다. 지방교육세 내셔야 되는 거죠. 자, 지방교육세는 여러분 주택취득가에 얼마 5억 원에 대해서 해당 주택취득세를 몇 프로 여러분? 1% 곱한 거죠. 그럼 바로 요걸 곱하는 거죠. 그럼 바로 요 5억 원에 1% 곱한 거는 요거를 말하는 거네요. 자, 그래서 이 5억 원에 1% 곱한 거에 대해서 50% 곱한 거에 대해서 다시 20%를 지방교육세 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5억 원의 1%는 이미 어디서 계산됐어요? 여기서 500만 원 됐죠. 그 다음에 50%에 20%니까 몇 프로죠, 여러분? 10%죠. 그래서 결론은 농특세는 얼마 되는 거죠, 여러분? 50만 원이 되는 거다, 얘기죠. 그래서 결론은 농특세는 100만 원이고요. 지방교육세는 얼마 되는 거죠, 여러분? 5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실전에서는 시험에서는 무조건 취득세 500만 원이 남은 이 500만 원에 대해서 몇 프로? 10%를 뭘로 보낸다 여러분? 지방교육세로 보낸다라고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조건을 충족한 것은 바로 보기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500만 원, 농어촌 특별세 100만 원, 지방교육세 50만 원. 실전에서도 계산 문제 출제될 수 있으니까 꼭 정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69번 보겠습니다. 69번은 여러분 취득세 종합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표 2개. 그래서 항상 여러분 취득세 종합 문제는요 언제든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같이 보기 지문 보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취득세에 관한 설명서 옳지 않은 거 물어봤죠? 1번 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에 해당 조합원료를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인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및 그 부속 토지는 그 조합원이 취득한 걸 본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죠, 여러분? 1번은 주택조합이 취득한다 하더라도 그 조합주택이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용 거기 포인트는 뭐예요, 여러분? 조합원용! 요게 포인트죠, 조합원용으로 취득한다고 그랬으니까 역시 이때의 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요걸 끌고 오셔갖고 요거는 조합이 아니라 누가 취득한 걸 봐라. 조합원이 취득한 걸 보는 거죠. 따라서 1번은 맞는 말이죠. 자, 근데 제가 조건 바꾸겠습니다. 조합원용이 아니라 비조합원용으로 그러면 여러분은 누굴 골라야 됩니까? 그때는 조합이죠. 네, 꼭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1번 맞는 말이고요. 2번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인은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걸 본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이거는 양도소득세와 연결돼서 정리해 두셨죠. 그래서 뭐가 나오면 부담부 증여가 있게 되면 우리 취득세에서는
부담부 증여일 때 취득세는 수증자의 채무 인수액은 이거는 앞으로 수증자가 증여받는 조건으로 인수한 채무에 앞으로 갚아야 할 빚이니까 유상으로 보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왜 남의 빚을 떠안았냐? 이거죠, 바로. 증여 당시 재산가에서 채무 인수액을 빼도 나머지는 무슨 양도가 되는 거니까 여러분? 무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여러분 이렇게 부담부 증여가 있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이 수증자의 채무 인수액은 유상양도요. 증여 당시 재산가에서 채무액을 뺀 금액은 무상양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4%로 때리는 거고, 요거는 유상이니까 4% 때려야 되는 거고, 요 부분은 상속의 무상이니까 몇 프로? 3.5%의 취득세를 과세된다. 그 얘기죠, 여러분. 반드시 정리해 두셔야 되는 거죠. 자, 3번 존속기간의 1년을 초과하지 않은 임시형 건축물이죠. 단 중과세율 적용 과세 대상을 제외한다는 말이 있네요, 여러분. 자, 이 말은 왜 들어갔습니까? 여러분, 중과세율 적용 대상은 무조건 비과세 대상을 제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과세 대상을 제외되는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때는 임시 건축물로서 존속기간의 1년을 초과하니까 뭘 적용할 수 있는 거죠?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정리하면 돼요, 여러분. 자, 4번을 잘 보셔야 돼요. 실문 나가셔도. 자, 요거는 한국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된 단독주택과 부속토지인 경우에도 취득 당시 시가편액이 6억 원 이하인 경우는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돼서 제외된다라고 했네요, 여러분. 자, 단독주택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가 됐을 때와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됐을 때 같다 다르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죠.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됐을 때는 이때는 시가 표준액에 반드시 얼마를 초과해야 되는 거죠? 6억 원을 초과해야만 고급주택을 본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런데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된 단독주택이거나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용장이 가설된 단독주택은 시가 표준액 초과 여부를 묻지 않고 무조건 뭐로 본다, 여러분? 고급주택으로 보는 거죠. 요게 여러분 엘리베이터가 가설됐을 때와 에스컬레이터가 가설됐을 때 단독주택에 대한 고급주택의 특징이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죠. 그럼 지금 우리 보기 지문은 4번은 에스컬레이터입니까? 엘리베이터입니까? 에스컬레이터죠. 에스컬레이터. 발음이 좋습니다. 그럼 이때는 시가 편액이 6억 원 이하라 하더라도 무조건 고급 주택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을 제외한다가 아니라 적용 대상이다라고 되는 거죠. 따라서 4번이 틀린 말로서 본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취득세를 비과세 받은 후에 해당 과세 물건이 취득세 불가 대상이 되었다. 그때는 그 사유 발생부터 며칠이 내죠, 여러분? 30일이 내죠. 꼭 기억해 두셔야죠. 바로 이거는 우리 뭐라 하죠, 여러분? 과세 물건의 상태 변동이라고 했죠, 여러분? 자, 과세 물건의 상태의 변동일 때는 취득세는 60일이 아니라 며칠이다? 30일이다. 반드시 좀 동그라미 해놓고 표시해 두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70번 넘어가겠습니다. 70번은 등록면허세 종합 문제고요. 별표 하나 정도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1번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 나왔다.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의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 비과세 맞는 말이죠. 2번 등록면허세 신고서상의 금액과 공부상의 금액이 다르답니다. 그러면 이때는 신고서상의 금액과 공부상의 금액이 다르답니다.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무슨 주의니까? 형식주의니까 공부상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취득세는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사실상 가야 되는 거. 그래서 이게 바로 등록면허세 독특한 특징이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형식주의 과세이기 때문에 신고서상의 금액과 그 다음에 공부상의 금액이 다르면 형식적 요건인 공부상의 금액을 기준한다. 꼭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 시험에 나옵니다. 자, 3번 지상권과 가등기. 나왔다. 어떻게 외우고 있죠, 여러분? 우리 지상렬이가 가등기라면 부동산 가액을 과표라고 여기다 세우면 몇 프로예요? 0이. 그러니까 맞는 말이죠.
자, 4번. 전세권이야 말소 등기 나왔다. 여러분 나왔다. 설정 등기와 이전 등기를 제외한 각종 변경, 말소, 해지, 분필 등기일 때는 묻지마. 한 건당 얼마? 6,000원. 예, 그러니까 여러분 4번도 맞는 말이죠. 야, 이러다 100점 맞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5번. 등록 면허세 납세 문의가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그럼 이건 뭐예요, 여러분?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죠. 자,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했답니다. 그러면 당연히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했다면 뭐를 때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가산세 때려야 되죠. 그런데 뭐는 했다? 납부는 했답니다. 신고라는 의무는 이행하지 않았지만 돈은 냈답니다. 아저씨가 안 들어왔습니다. 근데 월급은 들어왔습니다. 됐죠. 그렇기 때문에 과세관청도 이렇게 신고문을 다하지 않았더라도 등록매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했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한다, 여러분? 신고도 하고 납부한 것도 본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신고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신고를 한 거로 보겠다는 것은 가산세를 때리겠다, 안 때리겠다? 안 때리겠다는 얘기죠. 따라서 5번 무신고 가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가 아니라 무신고 가산세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을 받게 되는 거죠. 기억나시나요? 네, 좋습니다. 자, 71번 넘어가죠. 다음은 과세기준제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무자가 되는 경우 물어보고 있네요, 여러분. 자, 재산세 납세무자 시험에 나온다. 꼬박꼬박 나온다. 별표 3개. 예, 그거 표시해놨죠. 우리 일단은 별표는 쳐놨죠. 예, 쳐놔만 놨다는 게 문제죠. 자, 그러면 이때 과세기준제 공부상의 소유자가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경우를 묶어봐라, 그 얘기죠, 여러분. 자, 확인해보죠. 기업,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됐는데 등기가 되지 아니하여 공부상의 소유자가 사실상의 소유자 신고했대, 안 했대? 안 했대. 신고를 안 했으니까 공부상의 소유자로 가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바로 기억이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 기억 들어간 보기를 보니까 예, 바로 3번과 4번 두 개밖에 없네요. 그러면 결론은 3번, 4번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되는 거고 1번, 2번, 5번은 탈락. 이렇게 객관식 문제 풀려고 그랬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니은 상속은 개시가 됐는데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의 소유 신고를 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면 이때는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주된 상속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주된 상속자. 그래서 기억은 신고를 안 하면 공부상 소유자지만 니은은 상속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에서 사실상의 소유를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이때는 주된 상속자, 여기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디귿, 공부상에는 개인명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임을 신고했답니다. 자, 여기는 신고를 했답니다. 신고를 했으니까 그때는 누가 되는 거죠? 바로 사실상 소유자입니까? 예. 신고를 하지 않았답니다. 죄송합니다. 예, 종중소임을 신고하지 않았다. 자, 실전에서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예, 그러면 이때는 신고를 안 했으니까 누가 되는 거죠? 바로 공부상의 소유자죠. 예, 그래서 바로 디귿도 해당이 되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리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조합과 재산세 과세 대상 재산을 연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매수계약자 무상으로 부여했다. 자, 이때는 세 가지 조건 모두 충족했으니까 이때는 누구죠, 여러분? 매수계약자죠. 그래서 공부상의 소유자가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죠. 미음, 재산세 과세기준제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 사실상의 소유를 확인할 수 없다. 이때는 누가 된 거죠, 여러분? 사용자죠. 예, 그래서 역시 공부상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 아니죠. 따라서 답은 몇 번? 3번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72번. 재산세에서 토지 구분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토지 구분은 매년 나온다. 시험에 매년 나온다. 아주 징그럽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리 잘 하셨을 거라 믿고요. 자, 그래서 토지구분 별표 3개 맨날 별표 치다가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지언정 여러분은 꼭 치시고 복습을 하셔야 되죠. 자, 그럼 갑시다. 1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 안에는 목장용지다. 그러면 통제보호구역 안에서 전답 과수원 및 대지는 비과세고, 과세죠, 여러분. 전답 과수원 및 대지는 과세, 이거를 제외한 토지가 비과세죠. 그럼 목장용지니까 전답 과수원을 제외한 토지에 해당하는 거죠. 따라서 목장용지는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예, 바로 비과세죠. 비과세. 어디에 쓰니까? 군사지역 안에 쓰니까. 그래서 1번은 틀린 말이죠. 2번.
도시 지역 안에 있는 개발 제한 구역과 녹지 지역을 제외한 지역, 개녹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개녹을 제외한 지역에 소지하는 개인 소유 농지가 이때는 바로 전부 종합이 되는 거죠. 3번 특별시, 광역시, 시의 공업지역과 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 공단이 아니라 공단을 제외한 지역에 소지하는 공장에서 기준면적 이내 보니까 별도, 예, 3번 별도가 되네요. 그래서 3번이 맞는 말이네요. 단 공단 안에 있으면 뭐죠 여러분? 기준면적 이내부는 0이죠.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4번 취득세 중과 대상이 골프장 및 고급으로 지역용 토지 나왔다. 꼬로 4% 분리과세죠. 4% 분리과세. 5번 목장용지, 공장용종, 영업용 건축물 부속세 기준면적 초과분 나왔다. 뭐죠 여러분? 종합이죠. 예, 그래서 결론은 옳은 것은 몇 번? 3번이 옳은 걸로서 바로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충분히 여러분 맞췄을 거라 기대하겠습니다. 자, 73번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에 관한 설명에서 옳은 것은, 자 여러분 요거는 바로 뭡니까? 재산세 종합문제 물어본 거죠. 역시 실전에서 출제 가능한 문제죠. 1번 시군구를 달리하여 여러 곳의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유자 주소지, 무슨 소리? 무조건 부동산은 어디야? 소재지죠. 소재지. 주소지가 아니라 소재지죠 여러분. 그리고 재산세는 도지사 또는 특강시장이 한다. 무슨 소리? 누가 부과하는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1번은 틀린 말이죠. 2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 유료 사용, 무료 사용일 때만 비과세죠 여러분. 3번 같은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한다. 그중 평균세율은 무슨 소리? 높은 세율을 적용해야 되죠 당연히. 4번 재산세 과세 대상 물건이 공부상의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르면 당연히 어디가 되는가? 사실상. 5번 토지,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표 나왔대요. 자, 재산세 과표 나오면 무조건 시가표내기다 뭘 곱해라?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하는 거죠 여러분. 그럼 이 구조 맞았나요? 맞았네요 여러분. 그래서 바로 5번이 맞는 말로서 정답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74번 종합부동산세 종합문제죠. 하나 나왔죠. 예, 틀린 거 확인합시다. 1번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이죠. 토지에 대한 종부세니까 이때 토지부는 종합합산과세 대상과 별도 합산과세 대상에 대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이죠. 그래서 1번 맞는 말이죠. 2번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그래서 요거는 납세의무자를 물어봤네요. 그러면 이때에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누구별로?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얼마 초과? 6억 초과. 맞죠. 3번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과 재산세 과세는 항상 같다. 맞는 말이죠. 종부세 과세는 항상 재산세 과세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종부세 과세기준과 재산세 과세기준은 항상 같다. 맞는 말이죠. 4번 종합합산 과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표를 물어봤네요. 과표. 자, 종부세 과표는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공시된 가액 합계에 주종별 주택 종합합산과세 토지, 별도합산과세 토지라는 그 과세 물건별의 공시된 가액 합계액에서 과세 기준 금액을 빼야 되는 거죠. 이때 이 과세 기준 금액은 주택일 때는 얼마? 6억. 종합합산과세 토지는 얼마? 5. 별도는 얼마? 80억을 뺀 금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비를 몇 프로죠 여러분? 80% 곱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 보시니까 종합합산 과세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토지의 공시가를 합한 금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다가 이게 빠졌네 여러분. 따라서 4번이 틀린 말로서 본 문제의 정답이죠. 뭐가 빠졌다고요? 공정시장가액비리 빠졌다는 거. 그래서 항상 여러분 보유세의 과표를 물어보면 보유세의 과표를 물어볼 때는 반드시 공정시장가액비리 나왔는지를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5번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의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다. 그렇죠. 종합부동산은 원칙이 정부 부가과세 예외 신고 납부 가능.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75번 여기부터 이제 양도소득세네요 여러분. 자, 부담부 증여 봅시다. 부담부 증여에 관한 설명이 틀린 거죠. 1번 수중자의 채무인수액에 대해 수중자의 채무인수액 이건 무슨 양도? 유상이죠.
유상이니까 당연히 이때는 양도자인 증여자한테 뭐로 가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양도소득세가 된다. 따라서 1번 맞죠. 2번 증여 당시 재산가에서 채무 인수액을 뺀 가에 이게 바로 뭐죠, 여러분? 무상이죠. 무상이는 항상 누가 받는 사람, 누구한테 수중자한테 뭘로 때리는 거죠? 증여세 과세하는 거죠. 2번도 맞죠. 3번 증여자와 수중자가 나왔다. 배우자나 직계 준비소관이 나왔다. 너 기다렸다. 그래서 우리 세법은 이 거래 당사자가 배우자나 직계 준비속이면 정상적 거래, 비정상적 거래죠. 그래서 이 부담부 증여 당사자가 배우자나 직계 준비속관이면 채무를 인수하지 않는 것으로 뭐한다? 추정한다. 그렇죠. 근데 이 추정은 특징이 뭐다? 반증의 제시를 허용한다.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자나 직계 준비소관이지만 채무 인수했습니다 라는 사실을 뭐하면 증명하면 이때는 다시 뭐로 보는 거죠, 여러분? 부담부 증여로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항상이란 말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원칙은 채무를 인수하지 않는 걸로 추정하지만 증명하면 이때는 배우자나 직계 준비소관이라도 부담부 증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이란 말이 틀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4번, 5번은 이제 취득세 얘기죠. 그래서 부담부 증여로 인한 취득세에서 수증자는 증여로 인한 취득 당시에 서 취득세 납세무 있다? 당연한 거죠. 증여받은 사람은 취득세 내야 되는 거죠. 5번, 이때 이게 부담부 증여할 때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 그 다음에 그걸 제외한 나머지는 무상 이렇게 적용하는 거죠. 정리해 주시고요. 자, 76번 다음은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요건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별표 3개짜리 있죠. 자, 그러면 1번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게 되네 다른 주택을 취득해서 2주택이 되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몇 년이에? 3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을 보는 거죠. 맞는 말이죠. 2번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때는 혼인한 날부터 몇 년 이내? 5년 이내에 먼저 양도돼 있죠. 자, 여러분 여기 A와 B가 혼인했습니다. 결혼한 때는 얘기죠. 인생 끝났죠. 이제 결혼했으면 인생 끝난 겁니다. 근데 문제는 A는 1주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B는 무주택자. 다양하다. 주택이 없어. 그런데 이 B주택의 부모님이 1주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A가 이 B와 혼인하면서 여기에 들어온 거죠, 여러분. 소위 말하면 처가살이 들어왔다는 얘기야, 여러분. 그러면 사이가 1주택을 가진 장인, 장모 1주택자한테 들어왔다는 얘기죠. 자기처는 주택이 없지만. 그러면 어쨌거나 합쳤으니까 1세대 몇 주택이에요, 여러분? 2주택이죠. 처가살이 들어갔으니까 이제 인생은 끝난 거죠, 뭐. 그래도 2주택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2주택이 된 날부터 몇 년 이내? 5년 이내 둘 중에 아무거나 A 있거나 장인, 장모거나 아무거나 먼저 양도한 주택은 1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맞는 말이죠. 자, 3번 양도 현재 관련 법령상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장기 임대주택가 그 밖에 1주택을 국내에서는 1세대가 2년 이상 거주한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했다. 당연히 1주택으로 보는 거죠, 여러분. 4번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에 일반 주택을 국내 각각 한 개소는 1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했다. 그것도 상속받은 또 5년에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했다. 이때는 예외 규정이 아니죠, 여러분. 항상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 주택에서 항상 여러분 무슨 주택이 나면 일반 주택이 나면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주택. 근데 여기는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했으니까 1주택 예외 규정이 아닙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속으로 인해서 2주택 때는 양도식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것까지 꼭 좀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번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한 주택과 그 밖에 일반 주택 나왔다. 취약, 근무상, 질병의 사유로 수도권 밖에 하는 주택과 일반 주택 하나씩 2주택 상태에서 반드시 어떤 주택을?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하죠. 근데 여기는 양도식에 대한 제한을 받아서 반드시 취약, 근무상, 질병에 치료하는 사유가 해소가 되면 해소된 날부터 몇 년 이내? 3년 이내죠. 3년 이내에 어떤 주택을? 일반 주택을 양도해야만 비과세 1주택을 보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77번. 다음 중 양도소득세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에서 공제할 수 있는 실질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거는 뭐 주워 묻는 문제죠. 자, 1번.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입니다. 그러면 타인으로부터 돈 주고 샀으니까 그때는 매입가액을 기본으로 해놓고 여기다가 취득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모든 비용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취득세 등록물에서 기타 부대 비용을 가산한 금액 그리고 현재 가치 할인 차감이 있다면 더해라. 1번 맞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2번 보세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계산은 시가죠. 나왔다. 뭐 부당행위 좋은 놈 나쁜 놈 뭔지 모르지만 일단 부당행위 계산 나쁜 놈. 그러니까 필요경비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또 당초 약정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 지연 뭐죠 여러분? 연체료죠. 연체료.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필요경비의 실질 취득가를 잡는다 못 잡는다? 못 잡는다.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올해 신설된 규정이죠 여러분. 4번은 올해 신설된 규정이니까 꼭 좀 봐두시고요. 나머지는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78번. 다음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별표 2개. 자, 1번. 3년 이상 보유하고 등기된 부동산을 양도했답니다. 그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당연히 양도 차익 곱하기 보유기간별 공제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어디서 차감하는 거죠? 양도 차익에서 차감하는 거죠. 1번은 반드시 숫자하고 계셔야 되죠. 근데 이러한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에도 2번 미등기 양도자산이나 비사업용 토지일 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맞는 말이죠. 따라서 제외 대상이 아니다. 즉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다주택들은 제외 대상이 아니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2번도 맞는 말이죠. 자, 3번. 3번은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이 조합원 입주권이죠. 자, 올해는 여기 장기보유 특별공제할 때 여러분 조합원 입주권 잘 보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자, 그래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제외한 조합원 입주권, 즉 원조합원을 말하는 거죠. 원조합원에 한해서만 그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면 관리처분 개 인가전 양도차 이거 중요하죠. 로 한정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있죠.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죠.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주기는 해주는데 관리처분 개 인가전, 관리처분 개 인가전 양도차익이 하기 때문에 인가전 양도차익이죠. 이거로 한정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 준다는 거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조합원 입주권은. 4번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안분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9억 원을 초과하는 양도가의 당해 양도가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만 공제한다. 4번도 맞는 말이죠. 5번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에 보유기간은 이때 보유기간은 관리처분 개인가전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때의 보유기간은 그 기존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죠. 기존 주택 등의 건물과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언제까지죠 여러분? 그렇죠. 바로 관리처분 개인가일까지가 보유기간이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는 지금 관리처분 개인가일부터 양도일까지다 그랬으니까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는 얘기죠. 아니다. 기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관리처분 개인가일까지가 바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할 때의 보유기간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네요. 자, 79번. 양도소득세 세율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서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제외하라. 즉, 요거는 뭡니까?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따로,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따로따로 구분해서 계산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1년 미만을 보유했다. 1년 미만을 보유했다. 그러면 이때에 그것이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다. 그러면 이때는 몇 프로죠, 여러분? 50%죠. 그런데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것이 주택가 입주권이다. 그때는 몇 프로가 되는 거죠, 여러분? 40%죠, 40%. 그러면 1번,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1년 미만 보유한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이니까 이때는 50%가 아니라 40%가 적용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예.
그 다음에 2번 1년 이상 보유했답니다. 1년 이상을 보유했다. 그런데 1년 이상이라더라도 2년 미만이다. 2년 미만일 때는 이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40%죠. 그러나 주택가 조합원 입주권은 1년 이상이면은 이때는 무조건 뭘로 가는 거죠, 여러분? 누진세율로 가는 거죠, 여러분. 예, 그래서 2번은 맞는 말이죠. 3번 1년 미만 보유한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니까 50% 맞죠. 4번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 40% 맞죠. 5번 골프 회원권은 뭐죠, 여러분? 기타 자산이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기타 자산은 무조건 누진세율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답은 1번이죠. 자, 마지막 80번 양도소득세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납부에 관한 설명에서 틀린 것은 자, 별표 2개 언제든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죠. 1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을 양도한 거저는 예정신고 의무가 있으며 그렇죠. 그래서 모든 양도소득세 납세면은 다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예정신고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때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했다. 그래도 뭐는 하라? 신고는 하라. 1번 맞는 말이죠. 2번 예정신고 기한 내 신고를 안 했습니다. 그럼 예정신고 기한 내 신고 안 하는 중간께는 반드시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물론 확정 신고 기한 내 신고했더라도 그거는 상관없이 예정 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무조건 부과된다. 2번 맞는 말이죠. 3번 예정 신고 납부인 경우에도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이때는 예정 신고 납부 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분납은 500만 원 초과인데 양도소득세 분납은 1,000만 원 초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4번 담보 제공한 부동산이 채무 불이행에 따른 경매로 양도된 경우로서 예정신고 납부세액의 1,000만 원 초과 때는 다른 부동산을 물납할 수 있다. 무슨 소리? 양도소득세에서는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가 없다. 양도소득세에서 물납은 반드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서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가 되거나 수용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납부할 세액의 1,000만 원을 초과하면서 그리고 과세관청의 허가를 받았을 때 이때는 그 물납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공공사업 시행자로부터 받은 공공용지 보상 채권으로만 공공용지 보상 채권으로만 물납할 수 있는 거지 다른 부동산은 물납할 수가 없죠. 그래서 바로 4번이 틀린 말로서 본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2015년 6월 25일 날 양도했답니다. 자, 6월 25일 날 양도했으니까 이에 따른 예정신고기한은 언제입니까? 6월 25일이 속한 말 바로 언제죠? 6월 말이죠. 6월 말이부터 예정신고는 몇 월 이내? 2개월 이내니까 언제죠, 여러분? 8월 말. 그래서 예정신고기한은 2015년 8월 30일이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결론은 본 문제 80번은 80번이죠. 정답은 몇 번 여러분? 4번이 된다는 걸 여러분 정리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설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 모의고사는 모의고사 1분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시험 보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반드시 시험에 합격하시길 바라면서 세법 해설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